저희 리딩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검사를 하나 하게 됩니다. 저는요,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 꼭 내 학생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있다라면 이 검사를 주변의 운영점에 가서 꼭 한번 해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교과 도서지수 검사는 세 가지를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독서 방법,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싫어하는 아이인지, 그리고 이 독서 이해도, 그리고 습성, 다른 말로는 성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습성과 성향은 조금 시간 관계상 교육 때 디테일하게 조금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독서 방법과 독서 이해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독서 이해도, 다른 말로 우리 독해력 또는 문해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독서 이해도는 점수에 따라서 중이냐, 중상이냐, 상이냐, 그리고 중이냐, 중하냐, 하냐, 5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의 문해력 상태가 어떻다, 그 문해력에 따라서 이 아이의 학습 능력은 어떻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 방법.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싫어하는 아이인지, 좋아한다라면 이 아이가 편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습 만화에 빠져 있는지 건성 읽기 하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바로 분당 글자수입니다. 오늘 이 핵심 키워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제가 분당 글자수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단순한 속도가 아니야? 빨리 읽는 개념 아니야? 아니요. 바로 이게 수능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이 분당 글자수, 1분 동안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자의 양입니다.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이의 문해력 또는 독서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죠. 너무 빨리 읽어요. 건성 읽기 하는 것 같아요. 읽지 않고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했더니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책을 엄청나게 어렸을 때도 지금까지 책을 가지고 논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분당 글자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천천히 읽어요. 너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는데도 잘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이 분당 글자수로 모든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분당 글자수, 독서 방법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분당 글자수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독서 방법 크게 4가지, 음독, 속발음 낱글자, 낱말, 그리고 정독, 크게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음독의 분당 글자수는 보통 300자 내외가 나오게 됩니다. 음독은 의미를 파악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소리내어서 읽는 걸 우리가 음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독은 분당 300자 내외. 오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인지만 살짝 해주십시오. 음독의 분당 글자 수는 300자 내외 정도 되구나. 이거 인지만 일단 하고 계시면 조금 있다가 비교하는데 상당히 큰 재미난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속발음 낱글자. 속으로 웅얼거리면서 한 글자씩 집중하면서 읽는 형태, 이게 바로 속발음 낱글자인데요. 이 속발음 낱글자는 분당 300에서 500자 사이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글자 수에 따라서 도입이냐, 진행이냐, 숙성이냐 또 3개의 단계로 나눠지고는 있지만, 오늘은 설명의 관계로 낱글자는 300에서 500자 정도 되는구나, 이거 인지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윗단계입니다. 이제 그 윗단계 속발음 낱말입니다. 이제 낱글자에서 낱말로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죠. 단어, 어휘를 끊어 읽는 정도의 능력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속발음 낱말은 분당 500에서 750자 정도의 읽기 능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고요. 내 아이는 정독 능력만 되면 돼. 정독. 독서에서 말하는 정독은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갈 때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쭉 흘러내려가는 경우, 이걸 우리가 정독 능력이라는데, 물은 거꾸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가지 않죠? 그냥 흘러내려갈 정도로, 그러면서도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정독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독부터 재미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독은 분당
750자에서 1000자 정도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부터 엄마의 개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책에 빠져든 아이들, 몰입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이 정도 때부터는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편독 증세가 두드러지는 시기가 바로 이 정도 때입니다. 또 정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 보면 대체적으로 책을 좋아하면서도 학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증명되었네요. 그러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학교 성적도 우수하다는 거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독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방법 크게 분단 글자 수에 따라서 음독, 낱글자, 낱말, 정독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묵독이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 묵독은 보통 1000자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1400자, 1700자, 2400자, 3400자 일반인들이 읽어낼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읽는 아이들을 우리가 묵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묵독 아이들 잠깐 제가 좀 짚고 들어갈게요. 이런 아이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 사실 저희 리딩 원장님들 자녀분들 중에도 이 묵독의 아이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묵독 아이들은 정독 아이들보다 독서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원장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친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1800자가 나오는 묵독의 아이예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요. 선생님, 지금 시기 물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지금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춤을 배우지 않으면 왠지 제 인생에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기의 주관이 또렷하고 어떤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구조, 이런 부분들, 주장. 또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의 수준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묵독의 친구가 대부분의 친구를 멀리하고 싶지만 대다수의 친구가 이 묵독의 아이를 왕따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독의 아이는 본인 스스로 더 책에 몰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간혹 어떻게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진학해서 책에 더 몰입하면서 자기의 세상에 빠지는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설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 제가 적지 않게 사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국가기관에서 사실 보호,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성인들, 여러분들은 물론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원장님들은 그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들의 평균 분당 글자 수를 조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원장님들은 그보다 훨씬 높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분당 글자 수 400자 내외 정도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저희 리딩의 교과 도서지수 검사를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40세라고 해가지고 고3에 해당되는 10레벨을 하게 되면 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한은 고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놀라운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 점수는 높게 나옵니다. 독서 이해도는. 그런데 분당 글자 수가 300자, 400자 머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분들은 훨씬 높겠지만 오늘은 평균치 400자로 합시다. 400자로 합시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내 아이가, 나는 400자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내 아이가 600자가 나왔어요. 헐, 증명이 되잖아요. 그걸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800자가 나왔습니다. 대박인 거죠. 1800자가 나왔어요. 왠지 걱정스럽죠. 자, 그렇다면 이 분당 글자 수 720자, 제가 분명히 초반에 이 분당 720자의 문해력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왔던 아이고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왔던 이 친구
총 점수 200점 만점에 190점.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니까 95%. 저희들은 65% 이상이면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95%의 학습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 실제로 이 아이는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5등 밖을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학습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분당 글자 수가 480점. 이게 480자가 뭔데? 아까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이 400자 내외였었고 그 윗단계 속발음 낱글자가 300에서 500자 사이였는데 이게 도대체 뭔데? 여러분들 수능 1교시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 총 몇 페이지로 출제가 됩니까? 16페이지로 출제가 됩니다. 주어진 수험 시간은 몇 분인가요? 80분입니다. 1시간 20분. 이 1시간 20분 안에 16페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한 페이지를 5분 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지 80분의 범주 내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평균 분당 글자 수가 최소 720자 이상의 문해력을 갖춰야지만이 바로 80분의 범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480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기껏해야 80분 안에 70%, 80% 정도밖에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항상 지문의 길이가 길고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했다라는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공부 잘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내신 성적 1등급, 2등급 분명히 유지를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치료는 그 모의고사에서 바로 이 언어 영역에서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확인을 한 바 있을 겁니다. 그때서야 불이 났게 언어 때문에 고통을 맛보는 그런 아이들. 사실은 이 학생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학생은 학습적으로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뭐든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였나요? 여러분들 서태지 세대 아니었었나요? 서태지 세대 아니었어요? 저는 서태지예요. 지금은 BTS 세대입니다. 교육도 문화도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맞게 변화가 되어주고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 친구 측정했더니 5레벨. 굳이 학년으로 따진다면 5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독서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리디는. 아무리 중학교 3학년 전교 5등 안에 들더라도 이 아이의 독서 능력이 5학년, 6학년 수준이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만이 이 아이가 글을 쉽게 이해하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희 리딩이라는 거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 2명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아이가 초등학교 1, 2, 3학년인 학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안 보입니다. 예, 제가 굳이 뭐 고학년 아이들, 5학년 이상의 아이들 제가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은 알아요. 뭘 아시냐면 내 아이가 공부로 효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요. 이 정도 충분히 이제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아실 나이 됐잖아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은 아직까지 사실은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도 70점, 80점 또는 100점 가끔씩 받아오니까 아직까지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학습 점수는 점수에 따라서 그 아이를 판단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아이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본 구조가 잘 갖춰졌느냐. 그런 아이가 실제로 공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두 아이를 우리 원장님들께서 확인을 하시면서 내 아이는 저렇게 아픈 아이는 혹시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고요. 총 점수 200점 만점에 150점, 75%.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75% 정도 나오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아이는 공부가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푸는 게 재밌고요. 그냥 암기하는 게 즐겁고요. 공부가 취미이자 특기.
바로 학습적인 DNA가 굉장히 우수한 아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당 글자 수가 660자. 아까 여러분들 몇 자? 400자. 박수 한번 쳐야죠. 이 아이 엄마가 책 읽으란 얘기 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학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면 본인 스스로 책에 몰입하는 아이. 앉아서도 몇 번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 전형적으로 엄마 아빠 딱 그 부부싸움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이 아이는 내 머리 닮았어. 이래 하는 전형적인 이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나요? 이런 아이들? 원장님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꼭 편독 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편독 증세가 언제 두드러지냐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나 3학년 초반 정도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로 잘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책 좋아하는 아이들의 이 편독 증세, 남학생들은 어디 쪽으로 주로 빠지냐면 과학, 역사, 전제, 가만 놔두면 그쪽으로 잘 빠져요. 이 학생들은 소설이나 판타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30억짜리 40억짜리 분재가 어렸을 때부터 묘목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그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가지치기도 해주고 철사로 곱게 감아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모든 레벨당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1코스, 2코스는 장르에 관련된 문학과 비문학 구조가 있고요. 세 번째 코스로 넘어가면 독서의 완성, 바로 테라피를 받습니다. 어휘, 사실, 추론, 비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4단계 끝나고 나면 선택 테라피까지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아이가 편독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충분히 체질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 한번 볼까요? 이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이를 보면 이렇게 엄마에게 표현을 합니다. 엄마, 아이가 많이 아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총 점수 2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50%. 무슨 얘기냐?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의 교과서를 본인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다 가르치시잖아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같은 수학 문제를 2번 반복시키고 5번 반복시키고 7번 반복시켜서 그 아이 80점, 90점 또는 100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얼마나 반복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당 글자 수가 120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400자. 이 아이 뒤에서 보면 저희가 놀래요. 저 아이를 지금 아무래도 멈추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1번 문제 읽고 또 읽어보고 겨우 풀었어요. 2번 문제 들어갔는데 또 난관이 봉착됩니다. 한 번 읽어도 이해 안 돼. 2번 읽어도 이해 안 돼.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테스트 끝나고 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엄마. 엄마는 모든 걸 뭘로 판단을 하죠? 점수. 이 아이는 그 점수에 따라서 그날 저녁에 밥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못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처음으로 후회를 합니다. 한글을 읽으면서 이토록 힘들다는 걸 처음으로 맛봅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맞지 않는 수준보다 높은 책을 읽었을 때 고통 맛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이 아이는 그보다 더 훨씬 심한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 읽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책을 읽는 이런 상태, 거의 고문에 가까운 바로 과제처럼 숙제처럼 학습처럼 독서를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즐거운 자발적인 어떤 행위는 거의 없다는 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적을 많이 당할까요? 칭찬을 많이 받을까요? 아무래도 지적과 핀잔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나를 높여주는 자존감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얼마든지 아이 멱살을 쥐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역전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리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면 교과 도서지수 검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레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3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장르가 3개 나오고 각 장르별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되는 지문 길이가 나옵니다. 전체 3개의 장르니까 약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 정도 되는 지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면 단문의 구조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조금 힘든 작업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를 그래도 읽어야지만이 이 아이의 독서 역량이라든지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어휘, 사실, 추론, 비판, 객관식, 주관식, 혼용 20개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평균적인 테스트 시간은 약 40분 내외, 30분에 40분 정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120분, 120자 나온 친구 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려버린다는 거. 이제 이 문해력이 어떤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교과 도서지수 검사가 끝나고 나면요. 이러한 결과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결과 분석에 따라서 아이의 레벨이 선정이 되고 도서가 추천이 됩니다. 어라? 이거 선생님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같은 반인데도요? 네. 같은 학년인데도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이들마다 읽기 능력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에 따라서 읽기 레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BM 특허까지 획득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교과 도서지수 검사를 통해서 레벨이 선정됐고 책이 추천이 됐습니다.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자, 회전판, 메트로놈 통해서 안구 훈련, 집중력 훈련이라 하죠. 이러한 훈련은 웬만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한다. 오래 달리기 위해서 몸을 먼저 푼다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들, 작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제가 이게 뭐 질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학년들에게는 작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가 중요해요. 외국인이 왠지 모르게 글을 어렵게 쓸 것 같은 벌써부터 겁을 먹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둬야 될 시대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알고 책을 읽는 아이와 그냥 막무가내로 책을 읽는 아이들 받아들이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저희들은 10분간의 독서 코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작업을 하냐면 본 영화 보기 전에 10분간의 예고 프로그램 본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 교과 도서지수 검사를 통해서 레벨이 정해졌고요. 책도 추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분간의 독서 코칭으로 충분히 이제 워밍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엄마, 아빠가 되어서 한번 스스로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책을 다 읽고 났어요. 혹시 어떤 질문들을 우리 원장님들은 하시나요? 재미있었니? 뭐 이 정도 제일 가볍죠. 줄거리 한번 얘기해 볼래? 뭐 감동받은 거.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봐. 뭐 이런 분들. 저희들은요. 이 책을 읽고 나면 2가지 독후 활동을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2가지 독후 활동입니다. 첫 번째, 바로 진단 평가를 합니다. 네? 독서를 지금 시험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독서를 왜 그렇게 학습처럼 접근을 하세요? 이왕 시간 내어주셨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구별을 한번 하고 하시게요. 학습과 독서의 차이. 학습, 우리는 몇 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만점, 100점. 100점을 위한 반복된 학습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 여러분들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그 독서, 책을 100% 다 이해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100% 다 알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독서 행위를 시키면서 이런 주문은 하지 않으시나요? 정확하게 읽어, 꼼꼼하게 읽어, 제대로 읽어. 그건 학습이에요. 전체 글의 내용을 70% 이 아이가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해당되는 과정 중심이 바로 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교과 도서지수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레벨도 선정이 됐고요. 충분한 10분간의 독서 코칭을 거친 후에 읽는, 그래서 10문제에 해당되는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70% 이상 맞을 수 있는 구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을 그 진단평가에서 이 아이가 통과를 못했다면 무언가 레벨 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 풀고 나면 우리 아이가 확인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엄마에게 실시간으로 카톡 전송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독후 활동입니다. 글쓰기입니다. 결국은 책을 읽는 행위의 마지막은 글쓰기로 끝난다 해도 과언은 아니더라. 그런데 이 글쓰기가 어려운 작업이에요? 쉬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쓰기죠. 모든 도서에 독서 노트 양식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아이가 거기에 딸린 독서 노트 양식지에 아이가 글을 써오면 1차 코칭은 당연히 학원에 계신 선생님께서 1차 코칭이 이루어지죠. 이건 일반 논술 학원이 되었던, 일반 독서 논술 프랜차이즈가 되었던 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끝나시잖아요. 저희들은 1차 코칭 받았던 이 독서 노트 양식지를 다시 스캔을 떠서 저희 본사 사이트에 반드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것만 전담하는 전문 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총평 첨삭을 합니다. 글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편집글 형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글과 친해질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 작업까지 2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저희가 7월 달부터 이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혁신적인 글쓰기 툴이 이번에 제작이 되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독후 코칭 과정과 심화 첨삭. 조금 저레벨 친구들에게는 이 독후 코칭을 통해서 자유롭게 읽고 정리하기, 그리고 사고의 확장, 관심의 확대, 자유롭게 이 아이의 읽고 자신의 생각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요. 이 심화 첨삭은 6레벨 이상의 고레벨 친구들에게 맞는 1:1 심화 첨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영역별 평가, 상세 교정, 그리고 레벨별 분석 결과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1:1 맞춤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 영역별 평가에는 세 가지 항목으로 또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 글쓰기 첨삭이 들어갑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지, 내용의 정확성, 논리적 흐름, 그리고 비판적 이해, 근거의 적절성은 타당한지,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중복된 표현은 없는지, 그리고 문장의 표현, 문장의 구조는 알맞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맞춤법, 피동형 표현, 그리고 접속어 사용이라든지 지시어 사용은 적절한지까지 분석을 해서 1:1 심화 첨삭이 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래서 저는 이 글쓰기를 혁신적인 글쓰기 툴이라는 걸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 때 디테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레벨 끝났으니까 2레벨 올라가고 3레벨 올라가는 그런 단순 무식한 독서가 아닙니다. 야, 전래동화 다 읽었으니까 이제 창작동화 읽자. 창작동화 다 읽었으니까 이제 명작동화 읽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1레벨부터 10레벨 구조, 모든 레벨은 4개의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코스를 완주하지 못하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4레벨을 진행하고 있는 이 아이 들어갔더니 첫 번째 코스가 나오네. 장르입니다. 장르. 문학 구조입니다. 문학과 인문. 열심히 싸워서 이겼네요. 자, 이 코스로 넘어가니 또 장르가 나오네요. 비문학 구조입니다. 사회, 과학, 예술. 그래서 모든 장르를 편안하게 체질화시킬 수 있게끔 적신다라고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2레벨도 열심히 싸워서 이겼네요. 3레벨 넘어가니까 이제 독서의 완성, 테라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어사추비 테라피를 이 3코스에서 받게 되고요. 그 다음 4코스로 넘어갔더니 입시의 결정체, 진로 독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라? 초등학교 1, 2, 3학년도 진로 독서를 내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그 아이는 꿈이 없고
끼가 없습니까? 바로 이 진로 독서는 그 아이의 꿈과 끼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분 또는 10분 정도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그 아이의 탐색 정보, 즉 이 아이의 학과, 계열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정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진로 독서를 하고 나서 글쓰기, 진로 독서를 하고 나서 진단평가, 이런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리드인의 모든 프로그램, 과정들요, 독서 마라톤 진행이라든지 독서 진단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끝나서 확인 버튼 누르자마자 엄마에게 카톡으로 실시간 전송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물론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진행을 하셔도 우리 아이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일일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리딩 도서는요, 교육청마다 추천된 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과 연계 도서들이 있죠, 원장님들. 그리고 각종 이 수상작들을 합집합을 시키면 공통된 책이 나옵니다. 이 공통된 책을 저희들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몇 학년 수준의 책, 이 책은 어떤 장르냐, 그 장르 중에서도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어떤 걸 분석하기 위한 책이냐, 모든 걸 시스템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독서교육 최초로 BM 특허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조건 많이 읽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리딩에서 3레벨에 해당되는 사회서를 이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와 유사한 3레벨에 해당되는 사회서를 이 아이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읽기 근육을 키우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